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증식하는 수수께끼의 대만 음식점에 대한 고찰, 실은 중국인 경영, 충격적 사실. 지난 1월, 일본에서 중국 식당과 식료품점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도 대만인도 아닌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우에노 상점가에 오리 목살 파는 가게가 증가 중인 이유. 우에노 상점가에는 중국 현지 스타일의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스타일의 식당들이 늘고 있는 이유로 코로나로 폐점하는 가게들이 늘자 저렴하게 가게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일본 주택가에 급증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일본인밖에 없는 주택가에 중화 식재료점이 번성하는 의외의 이유. 주택가에 중국 식료품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화물산점이 일본 전역에 증식하는 깊은 이유. 당신 동네에도 곧 문을 연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현상을 궁금해하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일본 전국에는 중국인 식당과 식료품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식료품점은 일본 현지에서 좀처럼 구하기 쉽지 않은 중국이나 대만의 각종 소스류, 가공식품, 과자, 라면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국에 가지 못하는 유학생, 노동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가게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식당이나 식료품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은 중국인들입니다. 아무래도 주 고객이 중국인들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중국어로만 편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이점에 가게들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이 살고 있지 않는 주택가에도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인터넷 판매가 주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게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의료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자 일본에서는 의료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결정이 개입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일본은 세계적 고급 의료인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의료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0년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 일본은 세계 10위, 블룸버그에서는 세계 3위로 평가받았을 정도입니다. 일본 역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고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중국에서 화재, 일본에서 회사 만들면 의료 공짜, 보험 진료 천국, 일본의 함정. 그런데 일본 의료보험의 허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병원에는 중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한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일본 물건을 취급하는 중국계 부동산 회사가 제작한 것으로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를 홍보해 일본 이주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었다. 동영상은 일본인 노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각지의 의료기관이 비춰진다. 중국인 남성 목소리의 내레이션은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50세 이후 이주하게 되면 선택지도 많지 않지만 일본에는 경영관리 비자가 있다. 회사를 설립해 이를 취득하면 일본의 복지제도에 부합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일본에서 처리하면 돌려받는다. 큰 병도 각종 감면 조치가 있고 매년 암검사도 무료로 할 수 있다.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의 편리한 인프라, 안전한 치안 등을 이유로 일본 거주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영, 관리 비자를 받으면 의료비가 거의 공짜가 된다는 내용도 SNS상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경영 관리 비자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거나 경영이나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일본에서 500만엔, 하나 약 5천만 원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하면 관련 비자 발급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주택가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식료품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점포들도 상당수가 경영 관리 비자를 노리고 운영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출입국 재료관리청에 의하면 2018년 25,670명이었던 경영관리 재료 자격자는 2022년 말 시점 20% 이상 늘어난 31,808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정도가 중국 국적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경영관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의도적 이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해 고액의 치료를 받은 후 고액 요양비 제도를 이용해 의료비를 되돌려받는 사례도 있고, 중국에서 가족과 친인척을 불러들여 병원 치료받게 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출산해 출산 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출산 육아 지원금을 받는 사례는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영관리 비자에 목을 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금의 시진핑 독재 정권 하에서 언제 재산을 몰수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중국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두에서 거론한 동영상은 국외 탈출을 계획하는 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국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영관리 비자와 관련해 행정서사 I씨는 이 비자의 취득은 그들에게 있어서 과정에 불과하고 목표는 영주권이나 기화, 국적 취득입니다. 라고 파악하고 있다. 최종골에 도달하려면 실적이 필요하고 준법과 납세를 잘해야 영주나 귀화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영주나 기화를 염두에 둔 사람들은 사회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는 취득이 가장 어려운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갱신은 쉽습니다. 게다가 공적 의료 보험 제도를 악용하기도 쉽습니다. 현재 관련 비자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기능 실습생들은 연간 약 50만엔, 하나 약 5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의 보험 제도를 일정 부분 지탱해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도 여러 허점들이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 의사가 중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식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중국인이 말했었다. 도움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태로 일본의 의료 제도는 지탱할 수 없다. 정치인, 관료는 우물쭈물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민당에는 맡길 수 없다.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니다. 일본에 와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가입시키고 모국에서 치료를 한 것처럼 해서 치료비를 착취하거나 출산비용이나 출산 축하금을 받는 등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런 일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폭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 국민이다.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뭐든지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지 말고 정부는 빨리 법의 허점을 메우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이전에 투석 상태가 된 가족을 불러들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비용을 목적으로 임산부까지 온 것인가? 국내 고령화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 무임승차 외국인을 위해서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인지 화만 난다. 저임금 기능 실습생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조속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